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저히 혼자 가슴속에 담고 있기가 힘들어 여기에 용기 내어 글을 써봅니다. 일단 사연을 쓰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게 향하는 그 어떤 욕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글을 읽다 보면 화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과거에 제 자신이 멍청했다는 거 다 인정해요. 어쩌면 단호한 질책을 들어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까 싶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남기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36살이고요. 이혼한 지 몇 개월 안 되는 여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예쁘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딱히 외모지상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로서 예쁘지 않다는 건 참 사람을 작게 만들더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에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전 남편이 잘생겨서 끌렸습니다. 저희 친정은 나름 좀 산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해요. 아빠가 건축회사를 하시는데 작은 아파트 공사 하나만 따내도 몇 억은 그냥 버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다 순수익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저는 어릴 때부터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다행히도 공부에는 소질이 좀 있어서 명문대에 어려움 없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S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부서의 팀장님이 바로 전 남편이었죠. 키도 크고 얼굴도 작은데다 그 작은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생긴, 쉽게 말하면 약간 남미 스타일 같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입사하고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바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누구랑 연애를 할까? 과연 누가 팀장님을 채가는 행운을 가지는 여자일까 등등 같은 부서 여사원들이 한 6명 정도였는데 모이기만 하면 전 남편 이야기가 대부분일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듣다 보니 다른 남자 직원들은 눈에 안 보이고 전 남편만 계속 눈에 밟혔고 저도 모르게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 친구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남자는 다 필요 없어. 잘생기기만 하면 내가 데리고 산다라고 자주 말할 정도로 저는 남자 외모에 민감했는데 전 남편은 외모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있으니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여직원들이 궁금해했던 그 행운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전 남편이 저를 왜 선택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돈 때문일 거라 의심도 해봤지만 사귀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전 남편이 저희 집에 돈이 많은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연애를 시작하게 된 일들도 참 버라이어티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사내 연애를 시작했는데 겉으로는 비밀로 했어도 눈치 빠른 몇몇 여직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얼마나 저를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때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기가 자기 집의 유일한 가장이다. 그래서 결혼해도 집에 100만 원씩은 꼭 드릴 건데 그걸 이해해주는 여자라야 자기랑 결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언젠가 남편이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외할머니 댁에 얹혀 살면서 자기랑 자기 여동생을 어렵게 키웠다고요. 그래서 더 이악 물고 공부했고 반드시 성공하고 싶었다는 전 남편은 확실히 능력은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장학금을 놓쳐본 적 없었고 생활비도 다 스스로 벌어서 썼다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을 잡고 돈을 벌기 시작한 후부터 자기 집에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왔다는 전 남편이 그때 당시에는 참 안쓰럽고 오히려 대단하게만 느껴졌네요. 그런 전 남편에게 나는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 둘이 계속 일을 할 테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시가의 용돈 드린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꿨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강하게 반대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엄마는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아빠는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반대를 하셨죠. 가장 큰 이유는 전 남편 집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과 시가 식구들이 전 남편에게 너무 의지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며 반대를 하시는 아빠에게 철없던 저는 망해도 내 인생이고 흥해도 내 인생이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아빠는 그만 좀 해. 라며 성질까지 부렸었네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아빠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지만
집에 다 퍼주느라 돈도 별로 못 모은 전 남편에게 생략할 건 다 생략하자 했고, 감사하게도 아빠가 집을 장만해 주셨는데 명의는 안 넘겨주셨어요. 아빠는 그냥 주는 거 절대 아니라고. 엄연히 빌려주는 거니 돈 벌어서 정식으로 이 집 살 때까지는 명예 안 넘겨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서운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빠의 현명한 성견지명이 있었네요. 신혼생활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전 남편을 제가 차지했다는 뭐랄까 성취감 같은 게 있기도 했고, 특히나 여자 동료들의 단체 톡방에서 저를 부러워하는 글이 올라올 때마다 묘한 우월감도 느끼기도 했는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월급 통장을 합쳐서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돈 관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말한 100만 원은 그러려니 해도 알게 모르게 찔끔찔끔 시가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일단 월급날 바로 10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이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부부만을 위한 돈이어야 하는데, 뭐 신우가 급하다고 용돈으로 5만 원 이체, 시어머니 병원비로 몇만 원 이체, 또 신우 옷 사는데 얼마 보태야 한다고 몇만 원 이체, 딱 100만 원이라더니 실제로는 거의 두 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더라고요. 거기다 신우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아주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월 200은 벌어요. 근데 문제는 버는 족족 그대로 다 쓴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다고 치부하기에는 신우도 벌써 20대 후반이에요. 그 정도면 철이 없다고 이해하기엔 많은 나이 아닌가요? 우리가 보내주는 돈까지 다 합치면 시어머니랑 신우 둘이서 한 달에 거의 400만 원을 쓰는 건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특히 신우는 씀씀이가 얼마나 해픈지 저보다 더 명품이 많아요. 말 그대로 번 돈 그대로지 몸뚱이에 다 처바르는 느낌이에요. 이제 곧 결혼도 할 거라던데 한 번은 남편에게 신우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돈 모아야 하지 않냐. 이대로는 또 당신한테 다 기댈 텐데 가서 따끔하게 말 좀 하라고 전 남편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신경질을 내면서 너한테 돈 달라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부터 내길래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못했네요.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사람한테 따졌어요. 처음에 말한 거랑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결혼하고 초반에 시어머니나 신우한테 이것저것 기분 좀 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결혼 전에 자기는 분명히 다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나오길래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한 것도 있으니 딱 100만 원만 보내고 다른 비용은 안 나갔으면 한다 하고 지나갔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 남편은 겉으로만 멀쩡했지 결단코 좋은 남편감은 아니었더라고요. 일단 집안일? 절대 안 도와줍니다. 짐 엎부리는 데에는 온갖 열정을 다 쏟으면서 거실 바닥에 쓰레기가 있어도 먼지가 쌓여 있어도 먼저 치울 줄을 몰라요. 제가 보다 못해 청소 좀 해달라고 하면 대충대충 끝내고 큰 방으로 도망가 버리기 일쑤였죠. 거기다 명색이 신혼인데 제게 애정 표현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급기야 남매처럼 지내기 시작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전 남편은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소비합니다. 완전 중독이에요. 밥 먹을 때도 저와 대화하기보다는 아예 눈을 핸드폰에 고정시켜 놓고 밥 먹으면서 폰 게임하고요. 저 같으면 자기 집에 돈을 저렇게 보내는데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좀 아껴 쓰고 싶을 텐데 자기가 하는 폰 게임의 돈도 엄청 써댑니다. 한 달에 못해도 50만 원은 쓰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저보고 잔소리 마녀라고 하면서 무시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게 상처를 준 건 회사에서의 전 남편 모습입니다. 처음엔 안 그러더니 점점 다른 여직원들과 친하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차피 내 남편이니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업무 때문에 그런 거겠지 하며 제 자신을 속이려고 해봤지만 네 저도 알아요. 전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회사에서 절 피하고 남처럼 대하는 것도 아마 제가 창피해서였겠죠. 그럼 저랑 왜 결혼한 걸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조금씩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뭐래도 의욕도 없고 입맛도 없어서 살도 5kg이나 빠질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저는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어느 날 신우가 2달 후에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돌리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죠. 저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언제 진행했나 서운한 감정이 들면서
결혼할 돈은 있나 싶은 생각에 다시 전 남편에게 물어봤죠.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인가 다음 날 저녁인가 전 남편이 웬일로 꽃이랑 케이크를 사오길래 뭐 특별한 날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분위기를 딱 잡고 전 남편이 제게 한 말은 바로 신우 결혼 비용에 대한 거였네요. 한마디로 신우가 결혼할 돈이 별로 없으니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돈 없다고 대답했죠. 태연스럽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당신한테 빌려달래? 당신이 돈이 어디 있다고 저기 장인어른한테 좀 부탁드려보면 안 될까? 한 1억만 빌려주시면 내가 최대한 빨리 갚는다고 말씀 좀 드려줘라고 하는데 이런 미친놈이 다 있을까요? 안 그래도 지 월급의 거의 반을 매달 뜯기는 주제에 1억을 어느 세월에 갚는다고 빌려달라는 겁니까? 솔직히 전 남편은 어차피 갚을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딱 느꼈네요. 그동안 제 눈을 가리고 있던 콩깍지가 벗겨지는 걸 말이에요. 마치 수술하고 마취가 풀리는 그런 느낌 말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 결혼 비용을 왜 우리 아빠가 빌려줘야 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아가씨 말이야. 지금까지 일해서 번 돈 다 뭐 했대? 생활비야 당신이 보태줬을 테도 거기서 조금만 아끼고 했으면 돈 좀 모았을 거 아냐. 아니 8년을 넘게 일했는데 돈 한 푼 못 모은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동생이라고 무조건 감싸려고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 좀 해봐. 그리고 1억? 돈을 빌려서 결혼하려는 주제에 1억이나 필요하다고 하는 거 자체가 글러먹은 거 아니야 애초에? 라고요. 남편은 남자 쪽이 좀 사는 집안이라 최소 1억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마 평소에 명품으로 칭칭 감고 다녔으니 그쪽 남자도 신우가 잘 산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구색 맞춘다는 핑계로 1억이나 빌려달라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억이나 되는 큰돈을 장인한테 빌려서 지동생 결혼시키려는 전 남편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긴 한숨을 쉬며 전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신경은 쓰였지만 거기서 그냥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점심시간에 제게 잠깐 보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글쎄 장인어른한테 빌리는 게 힘들면 차라리 지금 사는 집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그때 딱 견적이 나오더군요. 이건 빼박 이혼각이다라고요. 이 인간은 나를 아내로 보는 게 아니고 무슨 은행으로 보는구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갈라서자 했습니다. 집 명의가 아빠 명의인데 무슨 담보대출 타령이냐. 담보대출 역시 어차피 우리 아빠한테 돈 빌리는 건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싫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냥 다 없던 이야기로 하자고 자리를 피하길래 저는 도망치듯 멀어지는 뒤통수에 대고 이혼 준비나 잘하라고 한 다음 바로 변호사 섭외 들어갔네요. 혼자 생난리 치는 전 남편에게 어차피 집 명의는 우리 아빠 명의고 위자료는 기대도 하지 마라. 지금까지 니네 집에 내 돈 들어간 내역 다 뽑으면 소송 들어가도 내가 이기는데 찌질한 니네 집 형편으로 소송 기간 견딜 자신 있냐고 했어요. 전 남편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제 말에 어디 하나 틀린 데가 없는 걸 깨달았는지 결국 제가 시키는 대로 이혼을 해주더군요. 저는 이혼한 게 창피해서라기보다는 결혼하고 제가 가졌던 우월감 같은 게 쪽팔리고 후회스러워 다른 회사 알아보면서 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전 직장 동료한테서 전화가 오지 뭐예요. 현재 전 남편이 회사에 제 험담을 계속하고 있다고 덕분에 제 이미지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이혼에 대한 모든 귀책 사유가 저한테 있다는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자기 이미지 관리 중이라고고요. 진짜 뚜껑 열릴 뻔했네요. 저는 그때부터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한 명씩 따로 만나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면서 조금씩 헛소문을 바로잡았죠. 아주 쉬웠어요. 전 남편이 저한테 했던 사과 내용들, 그리고 제가 받아주지 않자 바로 욕설 모드로 전환한 모든 증거를 살살 풀었더니 한 달인가 딱 지나서 S전자 회사 내에 전 남편의 개찌질한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퍼져버렸고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소식 모르고요. 관심도 없네요. 이혼할 당시에 가장 걱정했던 건 아빠의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꾸역꾸역 고집부려서 결혼하더니 각종 호구짓이란 호구짓은 다 하고 비참하게 이혼한 저를 아빠는 어떻게 받아줄까? 아니 그 이전에 받아주기는 할까? 얼마나 화를 내실까 하며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엄마가 제게 화를 내시며 엄청 야단친 거에 비하면 아빠는
고생했다. 당분간 좀 쉬어라 하시면서 오히려 담담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게 더 제겐 아픈 회초리였네요.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진짜 정신 차리고 다시는 호구짓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제 사연 읽는 내내 답답하고 제 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되게 죄송하네요. 앞으로는 똑순이가 될게요.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